뉴페이스 진행하겠습니다. 송교 대표, 젊은 시각 송교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젊은 시각 맞아요? 예, 나름 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죄송한데 올해부터 이제 30살을 넘어서 그래요? 예. 이제는 30살의 젊은 시간입니다. 예. 예. 우리 젊은 시각 유튜브 진행하고 있는 우리 송교 대표 모셨는데 여러분들 젊은 시각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경 오미자 한잔 하면서 좀 긴장 풀고 시작합시다. 오늘 첫 번째 모신 뉴페이스는 이문열님인데요. 이문열님, 의정부의 갑과 을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 갑을 두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의정부 갑 지역에서 지금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열 청년의 자기 소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가 이문열 선생과 한자가이 똑같은 이문열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상만 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 나라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일임하고자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의정부시 갑 지역으로 문희상 전 의장이 육선을 하면서 작용화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20, 30, 40 이런 세대들을 모아서 경기청년이라는 단체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보수의 가치를 알리고 또 젊은 저희 친구들을 작용화되어 있는 친구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일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갑 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문열 젊은 청년 이문열님의 자기소개와 인사였습니다. 자, 송교 대표님 시작하실까요? 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우리 이문열 대표님, 우리 박사님을 참 이름 하나는 이렇게 꼭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이제 석사 그리고 근데 운동생리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선 현재는 이 의정부 갑 지역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가 이성만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나가사키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고요. 유학 시절에 3인회라는 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셔서 이제 공무원 공직에 계시면서 독립운동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1941년에 이제 좀 수감이 되셔서 3년간 옥살이 하시다가 고문 받는 도중에 1944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네. 이제 어떤 좀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운동한 저희 집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선시대였으니까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장남이 이제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잡혀갔을 때 이제 그걸 빼내려고 전 재산을 막 다 팔아서 사실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네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한다라고 하셨지만 재판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셔서 다시 옥살이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너희 큰아버지가 열심히 목숨 바쳐 지켰는데 너도 자라서 꼭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당연히 의무처럼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 21세기에서는 이제 또 정치로서 어떻게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연세대에서 이제 체육 이제 학을 이제 석사, 박사까지 이제 마치셨는데 또 최근에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를 이제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그 사실 경기 북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남부에 비해서 이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뭐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수원 보호원 또는 뭐 그린벨트 이런 중적지들 발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인데 네. 이 경기도 내에 있는 군사시설 중에 80%가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생활하는 공여지에 전국에 있는 70%가 경기 북부에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북부 땅 중에 44%가 군사보호 그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계에서 44% 거의 절반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죠. 음. 그래서 이게 규제가 풀려야지 경기가 잘 사는데 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좀 골고루 발전시켜 보자. 너무 수도권에 뭐 서울, 경기, 인천에 몰리니까 여기 좀 규제하고 전국에 좀 골고루 발전시켜 보자 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1982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 어떤 뭐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공장을 만들려면 이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남부랑 뭐 서울이랑 뭐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정비법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게 이제 그 경기 북도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 특별자치도로 분도를 하면서 이걸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분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대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수정법에서 북도를 뭐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은 못 하고 북도에서는 표를 받아야 되니까는 북도 분도해줄게. 그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분도가 되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동연 지사를 너무 지금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 개수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을 지금 경기 북부 이 주민들을 네.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기만한다는 거의 사기인데 네. 이걸 누군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거 했거든요. 예. 그때마다 가서 계속 얘기를 했죠. 속빈 강정 아니냐,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근데 별로 답을 못 해요 거기서. 예.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걸 하려고 제가 이 희망포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 북부가 이제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걸리면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일종의 공약을 걸었고 이제 나누겠다. 근데 단순히 이제 나누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점들은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희망 포럼을 만들어서 대신 네. 좀 들어주시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김동연 지사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이게 잘못 주민들한테 좀 좋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 예. 토론을 갔더니 이제 논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분도가 되면서 규제에서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본인은 오지 않으세요. 꼭 부지사나 다른 분을 보내요. 또 이제 질문하는 시간 제가 다 찾아가면서 질문했어요. 이게 분도가 되면은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맞냐? 네. 이거는 국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도지사가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답을 못 해요. 그러더니 어느 포천에서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맞다. 사실은 이게 분도가 된다고 해서 규제 벗어나진 않는데 분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정하면 된다. 또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거의 180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도지사가 민주당인데 지금 안 되는 게 나중에 언제 되냐. 지방에선 반대하는데. 네. 그저 김동연의 얘기는 뭐 기대할 거 없어요. 지원자 그러는 거죠. 네. 계속 진행하세요.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좀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이문열 박사님께서도 이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지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저 의정부 네. 거기서도 이제 의정부 갑 지역에 이제 좀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 그 지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오영환 이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문희상 의원의 뭐 지역구 세습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되게 재밌는 게요.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문희상 의장의 아들 이름이 이제 문석규 씨인데 네. 그분이 개소식을 했어요. 음. 김대중재단 네. 의정부 지회를 이게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있던 민주당원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이게 오영환 의원을 불출마 시켰다. 네. 불출마 선언하자마자 이제 음. 거기 집결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치 세습은 일단은 안 된다고 저는 예. 지금 잘못된 거라고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네. 전희경 전 의원 이제 현재 비서관을 음. 이제 하고 계시는 전희경 네. 의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희경 전 의원이 지금 비서관께서 이제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뭐 저희 부스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게 졸업하시고 30년 동안 이 지역을 떠나 있었거든요. 네. 그 지역의 여론이 이게 외부에서 와서 과연 이길 수 있냐. 이게 우리 보수 지역이 보수가 좀 약한 지역인데 여기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중앙당에서도 이런 것들 여론조사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낙하산 공천이나 전략 공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일단 같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겨야 될 거고 네. 본선인 이제 본선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될 텐데 좀 본인의 일종의 뭐 선거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연결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일단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지난 7월에 중부일보에서 경기도 내에서의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에서 너는 여당을 찍을 거냐, 야당을 찍을 거냐 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무려 58%가 나왔습니다. 그 의정부는 60%가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27%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의 후보들이 똘똘 뭉쳐야지만이 본선에서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꼭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뽑혀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데일리안에서 한 거는 그럼 내년 총선에서는 너는 초선이 됐으면 좋겠니 재선이 됐으면 좋겠니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3%가 자기는 처음 나온 사람을 찍겠다. 그다음에 19%가 재선, 3선은 4%, 그다음에 4선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 한 번도 선거에 나오지 않은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젊습니다. 그게 가장 저의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역에서 학원을 사실 한 20년 이상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2,000명이 넘게 있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려고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협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지역에서 이제 장애인 발달 지원 센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맞춤 운동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하고도 원활하게 직접 소통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영환이라는 자가 저 문희상이 그 마름했나 4년 동안? 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문희상의 아들을 출마시키려고 하다가 네.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일부 후퇴시키고 그 자리에 4년만 잠깐 저 자리 지켜라 그러고 오영환이를 공천했다가 이제 이번에 문희상이 아들을 이제 직접 내보내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때 이제 아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음. 무소속 나왔다가 이제 떨어지고 8% 받고 떨어지고. 그때 문희상의 아들이 나왔었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본선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복당을 했고 복당한 다음에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저 오영환이를 문희상이가 그만두게 했다는 것도 좀 논거가 좀 희박한 거네 그러면. 네. 그 문희상의 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었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저 오영환이는 안 나온다는 거고 문희상의 아들이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 경우에 문희상의 아들하고 문희상의 아들도 나이가 좀 있죠? 71년생입니다. 54. 네. 문희상이가 나오면 쉬울 텐데. 하여튼 문희상의 아들하고 그 문석균. 예. 균? 문석균. 네. 그자하고 우리 국민의힘 쪽하고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의정부 중학교를 한 2년 다녔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 의정부나 다른 이 중소도시도 비슷한데요. 그 도시의 그 대표적인 학교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그 인지도나 네트워크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는 어쨌든 의고를 나와야 한다. 의정부 네.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전희경 전 의원은 의정부 여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수십 년 거기서 생활을 했다 안 했다보다도 제 의정부 여고 출신이야. 이게가 원주민들한테는 훨씬 잘 먹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네. 다른 도시들도 네, 비슷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문열 후보는 그 의정부 중고등학교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전희경 후보와 경선에서 붙었을 때 쉽게 이긴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의정부 중고등학교 나오진 않았지만 의정부 중고등학교 나온 제자들을 2,000여 명이 있고 그래요? 또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현재 또 야구협회 이제 회장을 하면서 저희 동원이 또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 예, 사회인 야구? 매 주말마다 또 야구장 가서 야구를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네. 하면 또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인길님이 저희 처갓집이 의정부 갑군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네. 어제 저희 의정부 지역의 그 자유총연맹 이제 회의를 갔는데 운영위원이어서 네.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성국 보사님 내일 제가 TV 출연한다고 그랬더니 네. 같이 학교 다닌 것 같다고 의정부 중학교. 그래요? 네. 근데 혹시 학교 일찍 들어온 거 아니냐고. 57년생이시거든요. 그럼 저랑 같은 학교 같은 맞네요. 다녔겠죠. 저 58년으로 돼 있으셔서 인터넷에. 예, 그래요. 저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다들 팬이십니다. 제가 2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다가 전학을 가가지고 졸업생 명부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의정부 중학교 저하고 같이 다닌 분들은 다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왜 이문열인가? 네. 의정부는 그동안 2000년 이후 가불이 분구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작용된 지역의 문화 때문인데요. 이걸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문열 새로운 인물로서 의정부의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전략으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예. 마지막으로 삼행시, 다들 삼행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삼행시로 저희 결심을 좋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송기호 대표랑 네. 해보세요. 자, 저희 뉴페이스에 이제 삼행시 이제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그럼 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문, 문 열고 국회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부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